안녕하세요, 실장맨입니다. 오늘은 저기 댓글로 문의 주신 분 내용을 좀 보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갖고 영상을 켰습니다. 예, 문의 주신 내용은 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제게 꼭 필요한 관수인데요. 요즘에 제가 관수 관련된 판넬 영상을 많이 올렸죠. 어, 유견동 하우스를 두 구역으로 나눠서 물을 주려고 해요. 순차적 MC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타이머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1구역에 30분, 2구역에 30분 나누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기 시퀀스 쪽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1구역에서 한 번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구역을 하는 것은 제 이해도 부족으로 안 되네요. 조언 부탁합니다. 예, 요런 분이셨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번에 캐드를 사갖고 빵 모양이죠. 식빵같이 돼버렸네. 예, 유견동 하우스라는 거는 이제 전면에서 본 겁니다. 여기다 문도 한번 그려볼까요? 유견동 하우스, 연동 하우스, 연동 하우스시고 아마 뭐 이렇게 문짝 그려서 안 그려도 되죠. 예. 반 나눠 갖고 한쪽 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뭐 재료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하는데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우선은 순차적 MC 이게 뭐냐 요거에 대한 걸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근본에 만들었던 판넬에서는 디지털 타이머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제가 추후에 자동 제어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저 뭐 가격이랑 이런 거 다 오픈해 드렸죠. 재료비 들어가는 것까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순차적 MC를 하기 전에 오늘도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화를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의외로 저도 잘 모르지만 관수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모터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사장님들 윌로 거 많이 쓰시죠? 윌로. 저 뒷광고 아닙니다. 네, 광고 받은 적 없어요. 광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윌로 거, 그리고 뭐 한일 거, 이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뭐 검색은 해봤더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은, 사장님들 우선은 판넬을 제작하기 전에 설비 쪽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 쪽에 나오는 뭐라 해야 될까 전압 사용 전압이죠. 대부분 2마력짜리 단상 많이 쓰세요. 뭐 물론 그렇게 안 쓰는 분 계십니다. 뭐 1.5마력짜리도 있고요. 뭐 킬로와트로 뭐 1.5kg라고 뭐 1.5kg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그리고 전압 220V 대부분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뭐 거의 얘기 안 하셔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모델마다 뭐 매번 동일한 거 쓰시니까 하는데 제가 이건 찾아봤던 게 특성표입니다. 특성표.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윌로우 펌프고요. 윌로우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전압, 사용 전압. 보이실지 모르겠네. 2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력 이게 6배 같으니까 뭐 한 우리가 0.75가 지금 1마력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사장님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양수량입니다. 양수량. 우리가 뭐 앞상 모터, 뭐 흡상 뭐 이거 있는데 요거는 거진 저기 소방 펌프 그러니까 막 10층이라든가 막 이렇게 높은데 올릴 때는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산 쪽에서 하시는 분들 제외하시고 그분들도 뭐 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평지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물량을 보셔야 됩니다. 물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터가 보내줄 수 있는 물의 양이에요. 예, 모터가 보내줄 수 있는 물의 양. 예,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뭘 계산하셔야 되냐면은 잠깐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긴 봤어요. 왜 제가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아까 그 흡상 모터 뭐 이런 높이 얼마나 가압을 해야 되냐 높이가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는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보시면 좋긴 좋은데 최소한 이거 전에 물량은 먼저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양수량이 그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높이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지구는 그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받는 압력이 있으니까 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쓰는 노지 아니면 농지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대부분 뭐 한 1000평 뭐 그러니까 물론 과수는 뭐 한 3000평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근데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는 대부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견동 하우스 하시면은 뭐 대략 뭐 폭 뭐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동당 한 뭐 200평 정도 기준 가면은 한 1000평 정도 되실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짧아갖고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데 지금 뭐 대부분 한 600평 아니면 1000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우스 지으시는 게. 그런데 이제 뭐가 그래서 중요하냐? 모터가 보내줄 수 있는 물의 양. 아까 제가 그 모델마다 보내줄 수 있는 최대 양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리터 퍼 아워입니다. 리터 퍼 아워. 시간당 보내줄 수 있는 물의 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적 호스가 됐건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됐건 어떤 노즐을 단단 말이에요. 구멍을 뚫어갖고 관에다가. 그러면 저기 뭐지? 저작권 때문에 그냥 짧게 잘랐는데 이거 보세요. 시간당 120리터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저기 노즐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간당 120리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개수를 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요거 우리가 자 볼게요. 뭐냐면은 아니다. 요걸 샀으니까 봅시다. 예, 요거는 아까 장난친 거고. 자 볼게요. 밭이 이렇게 있어요. 밭이. 이건 정품이기 때문에 예, 정품 샀습니다. 정품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작권 문제 없고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하우스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모터 놔두고 뭐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관 가지 굳이 빼갖고 이렇게 쭉쭉 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모터 하나가 보내줄 수 있는 물의 양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양하고 여기에 그러면 아까 스프링클러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개당 나갈 수 있는 물의 양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곱해갖고 어느 게 더 높아야 됩니까? 모터가 보내줄 수 있는 물의 양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노즐이 있는 거는 노즐 개수 그리고 곱하기 개당 한 개당 뭐 필요한 물의 양. 아까 지금 120리터 퍼 리터 퍼 아워죠. 시간이죠. 아까 그냥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17,0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7,000 리터 퍼 아워 시간.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모터 하나가 만약에 했을 때 노즐 몇 개까지 커버가 됐냐고 하면은 대략 뭐 한 100개 아니면은 맞죠? 예, 100개 곱하면 100개 200개는 안 되는 거예요. 170 나누기 120 하면은 17,000 나누기 120 하면은 142개.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길이도 있고 하니까 약간 여유 빼갖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20개에서 130개 이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 개수가 필요한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이제 저기 뭐지 가끔 이제 문의 주시는 사장님들 계시는데 요거 말고 우리 점적이라고 해서 바닥에다 까는 거 있어요. 그 간격 뭐 1m인지 1.5인지 막 해하는 거. 근데 그걸로 하더라도 걔도 분명히 필요한 물의 양이 있습니다. 앞에는 많이 나오는데 뒤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양을 꼭 보셔야 된다. 물의 양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자 이분이 물어보신 건 뭐냐면은 순차적 MC를 왜 하냐. 자 사장님들 제일 좋은 거는 모터 틀어서 한 번에 다 주면 제일 좋아요. 맞죠? 요즘에 보니까 그 서리 냉해 피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지 과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물 뿌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프랑스 뭐 이런데 그 포도밭 같은 데서도요. 뭐 이렇게 삐삐 뿌리는 거 있는데 뭐냐면은 그런 게 생겨도 한 번에 물을 뿌리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모든 농가에는 물탱크 양이 있고 물의 양이 있고 그리고
보내줄 수 있는 모터의 개수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모터가 보내줄 수 있는 물의 양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라 하면은 여기 한 번 주고 닫고, 여기 한 번 주고 닫고, 여기 한 번 주고 닫고, 여기 한 번 주고 닫고 하는 거예요. 얘하고 한 구역씩 매칭시켜서 하나씩 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제가 말했던 그 순차 제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밸브를 순차 제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문의 주신 갑자기 전화가 들어와서 중간에 끊겨서 그러는데,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순차적인 MC 제어를 하는지, 그리고 왜 밸브 제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주신 것처럼 일주일에 타이머로 한 번씩 준다. 예, 요거 지금 있는 데에서 지금 타이머만 추가하시면 1구역 30분, 2구역 30분 주는 거 가능하고요. 타이머회로는 제가 추후에 그 반영해서 한번 또 그것도 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아예 그냥 그 실장면몰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올려놓은 그 재료비 들어가는 거에 다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구성해서 한 구역으로 해서 한 번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두 구역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다시 얘기를 드린 게 요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 굳이 무조건 두 구역, 세 구역, 네 구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물량 충분하시고 뭐 모터도 잔뜩 있으시고 뭐 노즐 개수도 그렇게 많이 없고 하면은 저거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린 거는 뭐냐면은 모터가 보내줄 수 있는 물의 양하고 노즐 개수랑 그게 개수가 몇 개 물려 있는지, 그 배관에 구찌에 몇 개 뽑혀 있는지 그거를 꼭 보셔갖고, 아 이게 지금 이게 물량이 되니까 얘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물건 사실 때, 물건 산다는 게 저거죠. 그 관수자재 사실 때 그 노즐, 사람들이 이걸 좀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 노즐에 물량 얼마나 나가는지, 몇 미터까지 가는지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보셔야지 물 주시는데 뭐 피해 없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뭐 부족하면 또 모터 더 달아야 되고 중간에 또 다시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덜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얘기 드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저도 이제 다시 그 조립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 연결하는 걸로 그림 그려서 표현하는 걸로 해서 보시기 편하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또 시간 내 갖고 또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세요.